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긴급 편성 준비했습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면 전화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어젯밤 국무총리실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계신 민주당 강덕구 의원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 한덕수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다. 탄핵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도 함께 전망해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도 압박을 넣었으면 한덕수 내일 일단 재판관 임명 문제와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있는데요. 이 문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대구 동대구역인데요. 동대구역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부산이나 대전보다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불법이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를 중심으로 홍준표 시장이 그곳에서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오늘 엽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대거 현장에 가서 오늘 오전에도 집회를 했고요. 어제도 여기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구단체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오늘 오후 2시에 제막식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도 현장에서 박정희 우상화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집행위원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방송에 나와주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박진영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환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자, 곧바로 지금 한덕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강덕구 의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자 탄핵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버티게 하겠다. 아니면 이 정도여서 일단 수용하겠다.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끝까지 버티게 한다, 예. 수용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는데 분명한 건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한다. 이 부분만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들리면 어저께 전화 인터뷰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성동 소위 말하는 지금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나 그쪽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 부분 어쨌거나 시간 끌고 버텨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입장인데 그 입장에 한덕수 총리가 자유롭겠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박 교수, 자, 이 상태대로 가면 내일까지 자 특검안 수용하지 않는다, 공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탄핵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간이 하루 이틀 더 정도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크리스마스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유예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역시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25일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연말 안에 처리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런 예측이 들고요.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는 예측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원래 본인이 이야기했던 1월 2일까지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압박도 하고 이런 소통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강덕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더 센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예측이 됩니다. 지금 비슷하게 이제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 총리님을 모시고 있는 그 참모진들이 제가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이제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는데 지금 박진영 교수님 말씀대로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예를 들어 탄핵을 당하든 또 지금 이제 이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결국에는 총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기저에 있다 보니까 이판사판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압박도 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적 여론에 의한 압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총리실에 이제 아는 분이 많으니까 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참모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어요? 참모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참모들께 제가 전달드린 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큰 틀의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한 것이고
참모들은 아마 본인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내는 게 뭐 직접적으로 주요하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조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분리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각종 이제 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단계별로 분리해서 날짜를 그다음에 여당 눈치를 또 안 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저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마저 임명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헌법적 위반 사항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처한 상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적 위기와 법률적 위기인데 일단 정치적 위기는 내가 감수하더라도 법률적 위기를 최소화하는 것. 근데 이게 실제로 이 계엄 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동의해 줬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보였던 행동들 거기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민주당이나 뭐 이른바 표현으로 다음에 집권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그걸 약속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나 역시 피의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이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심정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쪽에 동조해 가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민주당이 좀 더 세게 압박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아쉬움으로 남는 측면이 아쉬움 있어요. 남는데 그래 지금은 이제 이도 저도 아니고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힘으로 그리고 권한이 있는 만큼 밀어붙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박진영 평론가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세게 압박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어쨌거나 국정안정이라는 그리고 또 민주당도 일부 그야말로 좀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서 유보하는 게 맞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판단 오류라는 뭐 평가까지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될 게 한덕수 총리나 국민의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범여권의 공통점. 어떻게든지 이번 탄핵 관련된 최종 날짜 인용되든 안 되든 최종 날짜를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 재판과 연계해서 고민한다. 이 부분은 저는 뭐 그야말로 공통분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입장이 좀 다른데 여전히 헌법재판관 문제는 수시로 그야말로 지금 그 밑에서 나름대로 입장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지금 법률적 이기와 정치적 이기라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기보다는 법률적 이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큰 틀에서 한덕수는 범여권 윤석열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으면서 또 동시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딜레마적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스픽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민심 체크라는 우리 코너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설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시간만 끌고 있는 한독수 권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제 24일까지 최종 답을 하고 아니면 수용하라라고 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자 민심을 민심을 받들도록 설득을 하자 4%, 시한을 정해놓고 답을 기다린다 10%,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을 시킨다가 86% 나왔고요. 무려 13만 명이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는데 물론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네네. 동향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네. 적시 탄핵이라는 방법을 쓰지 왜 안 쓰고 이 사람이 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나라는 이런 이제 민심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심이 뜨겁게 올라와 있고 당장이라도 처리해라 이런 예. 입장이지만 지금 강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분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12명의 국무위원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무언의 이제 동조화 현상이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마치 본인들 입장에서는 밀리듯이 처리를 해준다 한들 본인들의 어떤 법적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그 한 가지 측면,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무적인 것까지를 고려해 보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하는 것에 떠밀려서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냐 하는 어떤 그런 정무적인 판단까지 맞물려서 겉으로 내세우기 좋은 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그 1월 1일까지 날짜가 남아있다. 법률적인 날짜가 남아있다라는 거를 10분 겉으로 활용하면서 왜 법률적인 게 남아있는데 억지로 푸시를 하느냐. 이런 이제 국민적 열망으로 보면 황당하지만 그들의 어떤 방어 논리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합법적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끌어가는 측면.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예. 한 가지 후회와 솔직한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솔직한 한 가지 후회는 윤석열 탄핵 시점에 한덕수를 같이 탄핵시켰더라면 예. 그게 상당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경종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뜨고 하면서 내가 정신 차려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한 가지 후회고요. 솔직한 한 가지 가정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한덕수 입장에서 나의 법률적 재판은 다음 정부 내내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끝나지만 형법적인 범죄 행위는 다음 정부 한 2년, 3년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요? 박근혜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똑같이 한덕수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입장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느냐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서느냐는 굉장히 이득관계를 따져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도 국민의힘에 편성해서 지금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민주당에게 불리한 대선 구도를 만들어야지 라는 심정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하느냐가 지금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그 헌법 71조의 권한대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이런 순서로 가는 거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제 어디까지 판단했는지 제가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해지기를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어떤 공직자로서 평생을 오면서 상당히 유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착각에 가까운 거를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후순위로 쭉 갔을 때 만약에 지금 최상목 부총리 까지도 만약에 이 탄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주호 부총리로 간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MB 때 뉴라이트 이런 것들이 또 작동하면서 차라리 그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낫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오판이다 말다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게 된 계기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2까지 고민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덕수 총리는 어쨌거나 우리 노무현 정권 때 총리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역협회장 포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도 했고 정무적 판단 뭐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관료만 평생 한 기재부 장관 최성목 씨보다는 좀 낫다라고 우리들이 상대하기에 그런 뭐 전략적 판단도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씀대로 초기에 윤석열 탄핵할 때 한덕수 총리까지 같이 탄핵을 했으면 훨씬 더 이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과 함께하고 있는 관료들과 그리고 또 기득권 세력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였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박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학 전공자시니까. 자, 이런 이제 국난의 상황 그리고 비상계엄과 쿠데타, 내란 이런 것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고 했던 그 이제 좀 뭐라 그래 나이브한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이제 결정이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황을 뒤틀려 버리게 했다라고 이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그러면 탄핵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 답을 안 하면 크리스마스 날 당일 날도 국회 개원을 해서 탄핵을 시켜버려야 하는데 또 하루 이틀 더 미루어서 보자. 자, 이런 이제 압박이 먹혀서 지금 뭐 수용을 해버렸다고 하면 이제 일단 상황이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닌 분위기로 갔을 때 또 하루 이틀 또 미룹니까? 바로 25일 날 그냥 결판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예. 그 부분은 또 국회의장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예. 본회의를 여는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의 전환점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체포. 예. 윤석열 체포 오늘도 보니까 행안위 하고 아침에 그 하고 있더라고요. 행안위인가 공수처장이 보니까 출연을 했더라고요. 공수처장이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버리면은
이 사안을 보는 정치적 판단이 확 급변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금 박진영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 정족수에서 3분의 2냐, 2분의 1이냐, 2분의 1로 국무 총리에 대한 탄핵 같으면 이제 2분의 1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권한대행주의로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3분의 2라고 하는 또 이게 논란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이제 소송감으로 갈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과연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했을 때, 직무정지를 시켰을 때 차순위자가 또 시간을 끌다가 또 이런 꼴이 오면 또 그 다음에 또 시간 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시간을 끄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65조의 헌법 65조에 규정한 이제 탄핵에 대한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하나 얻어 걸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국무위원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면 국무위원 정수가 이제 원래 17인이었잖아요. 지금 16인이죠. 이상민 장관이 없고. 근데 저기가 직무정지 법무장관이 직무정지돼 있으니까 15인이란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 네네. 국방장관. 그래서 네, 하여튼 지금 15인일 거예요. 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돼야 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순서별로 가다 보면 결국 시간 끌기에 악용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예 우리가 국무위원 정수에 의결을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까지도 극단적인 것도 고려는 해야 된다라고 자, 생각을 지금 합니다. 김탑태님께서 이렇게 글 주셨어요. 이러다가 다 죽겠다. 제 마음이 지금 그렇거든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결국에는 내란을 주도했던, 내란에 공모했던, 여전히 지금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시간만 끌어주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더 단호하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민을 믿고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요. 그 200석이다 아니면 150석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탄핵에 대한 정족수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반대 논리를 만들면 무엇이든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어저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까지 예. 기한을 준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24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면 24일 날 분명히 우리 입장 전달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장께 국회 본회의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 24일 날 25일 여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요구한다. 그러면 최소한 1이면 26일이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 예. 동시에 우리 박진영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름대로 공수처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압력 넣고 좀 세게 얘기한다. 동시에 경호처장 포함해서 지금 정당한 법적 절차, 우리가 체포영장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안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그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툴들을 다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요구고요. 그리고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수처장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수처 조직이 안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공수처장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데, 공수처에 있는 지금 검사들 임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다시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 다 그래도 용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검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체포라는 변곡점을 찍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체포에 있어서는 지금 합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갈 수 있습니다. 경찰 인력이 대한민국에 13만 명, 14만 명 있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공수처장이 빨리 마음먹기 나름인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사위라든가 이쪽에서 최대한 이 공수처장에게 명분과 압박을 동시에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이 지금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의지가 강한데 어쨌든 조직을 움직이기에는 지금 마땅치가 않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나름 의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단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의 인원을 보면 실제로 직접 수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구속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한 분명하게 입장 정리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에 대한 이제 지금 체포, 구속이 이제 계속 이어졌고 어제 오늘의 상황을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쪽지 이거는 이제 말이 아니잖아요. 네.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네. 쪽지에서 국회로 가는 이제 예비비 이런 것들을 차단해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엄을 대비한 예비비를 늘려서 편성해라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까지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쪽지에 기반을 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국무회의 이 단계에서부터 쪽지로 나와서 객관적인 증거까지 나와 있는데 체포를 못할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체포는 별건으로 보고 탄핵을 먼저 해버리면 체포는 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요. 아니죠. 체포를 먼저 해서 상황을 전환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탄핵을 먼저 하고 체포는 그 이어서 하더라도 오히려 체포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 지금도 똑같이 예. 이 체포라는 것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어떤 명령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손쉬우냐 어려우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덕수가 있느냐 그 다음 순번이 있느냐는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공수처의 의지입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체포하느냐라는 네. 강력한 의지에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 의원님도 계셔서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가지고 이걸 마지노선을 정한 것은 다른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제 네. 알겠습니다. 말할 수는 없겠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주제가 정말 지금 동대구 여기 가면 대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그 현장 영상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자, 이 부분 마지막 좀 자, 이 대목에서 한덕수 한덕수 탄핵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힘에서 200석이 아니면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논란을 키워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200석이 아니면은 200표가 아니면은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65조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오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령 준에서 200석이다. 그러니까 200표다. 권성동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혹시 검토한 게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밀어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지 결론 난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권성동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무총리 탄핵이지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리적으로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대통령 탄핵이 되고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 네. 정말 초유의 사태죠. 네. 극단적인 결정까지도 다 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아예 법적인 논란이 없는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89조에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죠. 거기서 15인에서 30인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17인. 어쨌든 10인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날 12월 3일 날 국무회의에 비상국무회의에 갔던 사람들 12인은 다 막지를 못했습니다. 개별로는 자기는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걸 입증할 증거도 없습니다.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전부 다 탄핵이 돼야 되는 거죠. 동시에. 제가 극단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이고 절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이 된다는 건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을 전부 탄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인 논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을 국회가 책임지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 상정이 됩니다. 예. 국무회의 심의 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 상정이 되고 대신 국민적인 역풍이 있을 수 있죠. 일부. 그렇다면 그때는 민주당에서 뭘 할 수 있느냐면 그 기간에는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표방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논리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국민이 뽑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리를. 그러면은 국회에서 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때 3분의 2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국회가 탄핵을 할 경우에 이렇다라고 하는 게 매우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전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이게 그의 권력 공백을 넘어서 정부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사상 초초유의 일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전 동시에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계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얘기한 부분 차라리 예를 들면 헌법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네. 윤석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우리가 해보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며칠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 자체가 비법적 상황이 돼요. 예. 이른바 이제 정치적 그 재원의 상황입니다. 이게 예. 이 행정부라는 대통령의 선출된 권력과 거기에 기반한 통치 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서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법도 아닌데 비법적 상황이 돼요. 이게 이제 정치적 상황이 돼서 이른바 이제 재헌의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 큰 합의가 있어야 돼요. 네. 이른바 국민의힘과도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네. 두 분이 이제 말씀대로 그 부분을 국회에서 이제 개헌 의원 모임이 있잖아요. 한 35분 되시는데 저도 원외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들이 지금 시간 끌기가 사실상 최고 목표잖아요. 현재로 보면. 그렇죠. 그 부분에서 악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다 보면 우리 법에 정해진 절차를 다 지키고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6개월 걸립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탄핵만도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쿠데타 이야기, 내란 세력들이 여기서 반격을 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이루어 놓은 국회의 탄핵 의결이 자 이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실제 많고요. 또 움직임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거 의심하지 않고 이게 그냥 국민의힘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전인 것 같아요. 먹히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빨리 밀어붙여 가야 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행간의 의미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는 어느 순간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딱 고정화시켜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네. 네. 결국 우리 이제 정치적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데라잖아요. 특검법이 지렛대가 됐지만은 헌법재판관은 이미 된 겁니다. 이런 네. 흐름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윤석열 탄핵은 그대로 시간이 줄줄줄줄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무정부 상태라고 말씀해 주신 잊지 말자님.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있나요? 지금 자체가 무정부다 이런 의견도 계시고 야 정말로 이거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비슷한 생각이고 특히 탄핵 관련된 지금 반대 집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있잖아요. 이승만 그 극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승만이 똥 사놓은 겁니다. 네. 똥 사놓았다는 게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 헌법이 올라온 걸 자기가 대통령 없어서 갑자기 대통령제라면서 국무위원 제도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은 국무위원이라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어지면 바로 의회로 권력이 넘어와요. 우리 그렇게 안 돼서 생긴 이게 하나의 불일치예요. 이게. 자 선한 사마리아님께서는 제발 역풍 신경 쓰지 마라. 하루하루가 무섭고 공포스럽다. 기뚱이님, 녹수녹수님은 정말로 열일하고 있다. 저희들에게 칭찬해주고 계시고요. 자 내일까지 그냥 기다려봐. 특수특검 공포 가능성 아직 높다. 만약에 이지랄 하지 말고라고 또 분석해준다는 님께서는 내일 받아들일 거다라고 이제 하시니까. 국민들은 스트레스 죽을 맛이라는. 근데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제 긴급 국무회의 소집 공고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16,000분이 우리 방송 보고 계신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큰 힘이 된다. 그리고 강덕구 TV 구독 좋아요도 여러분들께 꼭 권합니다. 박진영 민주진영 TV입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TV도 정말로 여러분 급상승 중인데 여러분 그래도 이 방송 보시면서 오늘 아침에 연락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주제도 조금 전에 다 정해서 정말로 뜨끈뜨끈한 내용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신용환 교수님도 직관 TV 직관 TV가 있습니다. 있고 신용환의 직관 TV 자, 덕분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요청을 드립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스픽스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취재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이 상황을 제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간여행자님, 나홍이님, 블랙스완님, 봄의 waltz님, 미영님, 이쁜겨울님, 고미님, 변윤주님, 다림정원님, 그리고 김 SH님, 유피님 모두 고맙습니다. 코리아 저스티스님, 강덕구 의원님 정말로 응원한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정의곤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저녁에도 6시 10분에 방송이 있고 8시 10분에도 저희들 역전용사들에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상황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야 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동대구역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어제 하루 종일 동대구역은 시민단체와 그리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는 사람들, 홍준표를 위시해서 불법적으로 동상을 세우겠다는 그런 사람들과 충돌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경북일보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좀 보시면서 얼마나 지금 박정희를 둘러싸고 대구가 시끄러운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 광장은 대구 시민의 뜻인데 왜 관계자 우리가 의심을 가져요. 당신들 땅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당신들 땅이냐고. 뭐 친일독재 박정희 동상 제거하라! 대구 시민이 박정희 동상과 함께 홍준표 정치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 홍준표는 차기 핵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확보한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는데요. 자, 오늘 지금 오후 2시에 이제 지금 세운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11시쯤에 기자회견을 했고 하필 오늘 홍준표 시장이 영남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네. 이게 뭔 일입니까? 대구의 박정희 동상 그리고 홍준표의 대선 출마. 네. 이 지금 이 일을 복잡한 놓고 난국에.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예, 홍준표 예. 대구시장이죠. 소위 이제 뉴스를 덮는다. 최근 들어서 아주 홍준표 시장이 이제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명태균 씨 거에서 가장 최측근인 분들 이름이 줄줄이 거명됐는데도 이제 딴소리 하다가 엊그제는 통화를 내가 안 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엉뚱한 소리를 궤변을 이제 이렇게 늘어 놓았죠. 그러면서 잠시 잊혀졌습니다. 명태균 씨 거에서 잊혀졌고 또 비상계엄이 오면서 또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본인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수의 가치 철학은 없습니다. 대주주도 없습니다. 대주주는 오로지 TK, PK 지역적인 부분이 대주로 돼 있고 그 대주주에 가장 충성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박정희 동상. 이렇게 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또 자기가 벗어나고 또 자기로 관심을 끌어오는 일석이조 삼조가 될 수 있는 이런 찬스에서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임기를 못 마치고 떠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23번째 이사다. 뭐 이런 사실상 대선 행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홍준표 채용인가요? 네. 여론조사 불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졌는데 실제로 탄핵이 이슈화되면서 명태균 게이트는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지금 가라앉은 거잖아요. 근데 가라앉았을 뿐이지 다시 시간 지나면 이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홍준표는 그 방향 전환하는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수 우파 결집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박정희 동상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박 교수 그거 압니까? 저 철도시설공단에서 저 땅은 대구시 네, 땅이 네. 아니에요. 저거 하면 안 된다고. 국가 소유 땅이죠. 국가 아니 그래서 법원에 땅인데. 가처분 신청도 했고 네. 그리고 하루 만약에 저걸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에 500만 원씩을 네네. 일종의 변상을 하라고 조치를 했는데도 저렇게 강행을 해버립니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강행해야지 이슈가 되죠. 불법을 저질러야지 이슈가 되죠. 딱 홍준표 스타일이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궤변론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장교에 밝은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홍준표 대권 전략입니다. 정확히 보이는 게 자, 첫 번째 찬반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네. 찬반이 있습니다. 근데 찬반이 있는데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찬성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홍준표한테 유리해요. 두 번째, 이념 갈등을 유발합니다. 박정희 전형적으로 이념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 전국 이슈가 됩니다. 이걸 그 불법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극단적 갈등이 심해져야지 전국 이슈로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준표는 야 박정희 땡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다만 이게 또 어떤 점이 작동하는지 아세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1대1로 붙어서 졌거든요. 죽은 노무현과 죽은 박정희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가 이긴 거예요. 네. 지난 총선 때 마지막에 보수표가 결집했잖아요. 거기에 원인도 박정희가 뭐 여자 끼고 뭐 술 마셨다라는 뭐 극단적 발언들이라든가 박정희 비판 발언들 이런 것들이 키워드 검색에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렸던 페이스북 보내주셨는데 23번째 이사를 뭐 한 곳이 대구다.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자 연말이 뒤숭숭하네요. 이제 이사 간다는 거는 아니 시장 임기를 저 언제 했습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2년하고 나서 떠나겠다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대구시는 시장 보궐선거를 또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오늘 영남일보 일면 혹시 기사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대구에는 이제 매일신문 영남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 아예 본인이 대선 출마한다고 네. 이 지금 시국에 정말로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국가 경영이다. 이 사람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루가 돼 있는데 아니, 우리 대구시장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다. 네. 그냥 도구고 나의 뭐 정치적 장난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참 대구 시민들이 불쌍합니다. 왜 뽑아줬습니까?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앞서 나간다고요? 예, 이 보수 내에서 앞서 나갈 더 가능성이 정확히는 어게인 저는 2017년이라고 그럴 생각을 가능성이 많을 것 합니다. 같아요. 어게인 2017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제 박근혜 탄핵을 당하고도 그러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면서 정말 참여하는 모습으로 어떤 합리적 개혁, 혁신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점점점 우경화, 극우화 돼가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고 나중에 홍준표 대표를 이제 후보로 선출하고 24%그 어려운 와중에 24%를 얻었다고 자화자찬을 실컷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도 방법론을 아는 거죠. 요령을 아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선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다 하는 요령을 먼저 아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지역 경제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대구는 상황이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훨씬 안 좋습니다. 예. 그럼에도 리얼미터인가 최근에 여론조사한 결과 보면요, 대구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객관적으로 전국 여론조사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전히 정당 지지도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이 거의 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구에서 근거를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의원이 대구시장 나왔을 때는 45% 가까이 어쨌든 표를 찍었고요. 지금도 윤석열 탄핵 분위기는 훨씬 더 강한데 여러분들 댓글로 대구는 저렇게 당해도 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요. 대한민국의 정의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대구도 대한민국의 일부고요. 대구 사람을 폄훼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기에 나와서 시민단체가 저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임성종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하고 조금 전에 지금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구역 주변 그 동상 제막식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그 박정희 동상은 지금 화얀천에 둘둘 말아서 지금 쌓여져서 아직 공개는 되고 있지 않고요. 이 동상 주변으로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한 1000여 명이 지금 빼곡하게 둘러싸서 이렇게 좀 저희들 시민들의 접촉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는 그 대형 태극기들을 벌럭이면서 우리 또 보수 수구단체에서 또 찬성 집회를 좀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반대하는 범신운동국 차원에서도 좀 많은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고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 시장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박정희라는 이런 원조 내란범을 앞세워서 지금 이 12.3 내란 사태 이후 부서지고 있는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좀 결집을 하고 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좀 대선의 욕심 이런 것들에 좀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로서 이렇게 박정희 동상을 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렇게 이제 뭐 인터뷰가 좀 긴 것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뭐 그거 함께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구가 저렇게 이제 불모지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동상만큼은 안 된다. 박정희를 저렇게 신격화하면서 동시에 홍준표는 본인이 대선 나오겠다고 저렇게 박정희를 파리를 하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서울은 지금 탄핵이니 아니니 이제 이런 국면으로 가는데, 저런 정치인들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홍 시장 같은 사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좀 과도하게 비판을 합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 이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대구를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이 경남 도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경남 창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나왔죠. 예.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이유는 나 5년 후를 준비하겠다 이런 메시지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라는 큰 틀에서 보수의 중심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보수표를 내가 얻고 그걸 근거로 보수의 중심이 돼서 다음 시장 대통령 선거 준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가장 잘하는 갈라치기를 통해서 보수 세력 중심이 됐고, 그리고 대구에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어쨌거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판을 본인 중심으로 끌어가겠다. 어떻게 보면 계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애들이라고 얘기하고 사사건건 예를 들면 비판하고 반대하고 한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그러면 남은 사람이 몇 안 되는데 보수 세력의 중심은 이제 홍준표밖에 없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그리고 보수 세력한테 남기고 자기는 이제 떠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홍준표는 그 큰 틀에서 계획한 프로세스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제가 농담드리면 네. 국민의힘에서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국힘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가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해왔던 윤석열 일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하는데, 언론사 나와서 자기 대선 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 박정희 동상 제막이 불법이에요. 철도청 산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것은 철도 공단 땅이죠. 예. 공단의 땅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지 말라고 지금 공문을 네. 3번이나 보냈는데 강행을 하잖아요. 네네. 저게 무슨 검사 출신이면서 법治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니 대한민국 보수 이따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국민적 관점에서도 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한번 국민의 힘 입장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서 지금 시간 끄는데 일정 부분 동조가 되고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권성동이라고 하는 원내대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하고,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막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론에 배치되잖아요. 이미 탄핵 당해서 대선이 펼쳐진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본인 출마 선언 비슷하게 이미 사실은 출마 선언한 셈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제명해야죠. 당연히. 본인이 저 2017, 18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퀴벌레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 그랬고요. 연탄가스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물스물 기어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이 뭐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이
그 땅에다 동상 설치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관련해서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였다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도서관 도서관 한 군데에다 해서 두 군데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절차적 정당성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말 한마디로 결정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독재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초기에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의회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의회에서도 갔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제 받았는데 동의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추진을 했다는 것이고.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대구시가 서울에 땅 사고 광주에 땅 사가지고 박정희 동상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에다가.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국민을 무시하는데 우리 저 교수님이 정말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정당 정치 허약성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은 국회의원은 이 선출 단위가 전국입니다. 그러나 단체장이라는 것은 생활 정치를 하라고 해서 권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지 않으면 출마 자격도 안 줍니다. 근데 경남 진사 한 사람이 대구시장 가서 출마하는 것도 코미디고 그걸 용인하는 정당도 코미디인 거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자기 또 대선 나오겠다고 2년 정도 하고 마치겠다라고 저렇게 선언한 것도 코미디고 이거 정말 한국 정치 자체가 코미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갈 생각인데요. 지역 언론에서 홍 시장이 저렇게 하는 것에 비판을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언론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광고를 다 끊어버립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홍 시장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 줄 서는 놈은 살아남고 줄 안 서는 놈은 다 죽는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여론도 완전히 언론을 장악해버렸죠. 여론을 장악한 게 아니죠.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저런 폐악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폐악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쓴 표현입니다. 폐악질. 아니 저런 방식으로 하는 시장이 이제 2년 만에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대선이 왜 챙기느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나라를 절단해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대선을 치를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홍 시장이 뛰어들어서 대선을 하겠다. 그걸 언론에서 대서특필 해주고 있고 저 불법적인 동상은 설치하겠다는데 무슨 법치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급해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벌써 이제 섣불리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 뭐 다 이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거와 아주 깊숙이 관련된 사람들이고 물줄기가 잠시 돌아간 것을 이제 이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그들이 꼭 핑계로 대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것 때문에 시간 끄는 거지라고 이제 아주 시간을 땡기려고 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기들하고 아무 이 대선판과 관련이 없는 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판인 거죠. 그 재판과 이 대선은.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렛대로 삼아서 아전인수로 자기들을 유리하게 하는 아주 황당한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야말로 지금 폐악질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폐악질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홍준표 시장이나 홍준표 지지자들한테 분명히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가장 지지했던 공개적이든 뭐 비공개적이든 지지했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네. 그 홍준표가 지금 이 내란 사태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자체가 코미디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의 중심축인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큰 틀의 정치판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홍준표도 그야말로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야 될 대상이지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판의 또 중심이 되겠다 나서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국민들이 또 보수적인 분 포함해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참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정당 민주화 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포기해야 될 때가 안 됐나. 네. 한국에서 정당 정치는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 해가지고 차라리 시민들이 선택하는 구조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제가 반어법으로 농담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해야죠. 저런 분들이 나온다는 게 뭐 그냥 누가 저기를 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반어법으로 농담을 하면 정말 그러나 대한민국 미래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말 부끄럽고 저런 분들이 아직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듯이 반말 써가면서 빼국질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참담하죠. 근데 후보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잔머리 굴리면. 자, 그런 거 계속 비판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생각을 모아서 국민들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범야권이 192석인 게 얼마나 다행스럽냐. 이게 없었으면 국회에서라도 뭔가 주도해서 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좀 더 분발해서 국민들 지금 믿고 갈 수 있는 데는 야당밖에 없다. 여당한테 맡겨서는 나라가 절단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 제가 전체주의여서 반국가 세력이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앞날 정치적 이익,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몸을 던지고 있는 이 국힘과 그리고 집권 세력과 한덕수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당이 있어서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강덕구TV 더 많이 동의하시면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민주진영 박진영TV 더 많이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직관TV 신용환 교수도 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강덕구TV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